네, 안녕하세요. 크립토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비트코인이 9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 불장론의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크립토 시장의 인사이트를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더프레임의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디파인드 랩스 조동현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비트코인 5월 불장을 대비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제 준비했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 비트코인 상승 배경 탑3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으로 121선을 뚫고 1억 4천만 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미국 기업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 또 탐욕 지수가 올랐다 등등 말이 많던데 김동환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이 보시는 가장 큰 상승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나스닥이 상당히 지금 비트코인이랑 올해 그리고 작년에 커플링돼서 움직였었는데요. 나스닥이 지금 8일 영업일 연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사실 지금 오늘도 잠깐 제 들어오기 전에 선물을 확인하고 왔는데 오늘도 좀 상승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금이 지금 안전자산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이 흐름이 위험자산 쪽으로 올 때 금에서 빠져나오는 이 돈이 어디로 흐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제 어떤 돈의 흐름이나 유동성 같은 것들을 보면 금이 조금 한 8% 정도 빠졌어요, 일주일 동안에. 네. 그 사이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특히 M7 주식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좀 포트폴리오가 재배정되는 그런 양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공포와 탐욕 지수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옳은 건가요, 지금? 지금 원래 공포 단계에 있었는데 거의 한 방에 탐욕으로 갔죠. 한 방에 간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니까, 그리고 97,000달러 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밟지 못했었던, 지금 거의 한 2달 넘게 처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을 이제 대세 상승이 또 시작되나? 뭐 이런 좀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도 3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조 대표님께 또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던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알트코인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전일 기준으로 해서 3%에서 4%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이 알트코인들도 꽤 많은 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좀 재밌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전체 알트코인들이 상승한 게 아니라 선별적인 상승이 있었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별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AI 섹터와 그다음에 디파이 섹터에서 이제 큰 상승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AI 섹터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 사람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버추얼이라고 하는 AI 코인이 이제 일주일 만에 20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고요. 그 외에도 AI XBT라고 하는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코인들이 일주일 만에 70%좀 상승을 좀 보인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이나 이 AI와 관련된 이제 코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좀 거래 상승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디파이 내에서는 이제 탈중앙화된 이제 거래소인 이제 하이퍼리퀴드가 발행한 이제 하이프라고 하는 코인이 이제 꽤나 이제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인이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이제 섹터들이 순환하면서 좀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레이어 2 같은 이제 이더리움 기반에서 이제 다른 어떤 레이어 1, 레이어 2 이쪽 부분은 조금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이제 무브먼트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기에 좀 연루가 돼가지고 오늘만 20% 하락하는 또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선별적인 섹터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하락도 같이 좀 보이는 좀 혼잡한 그런 어떤 알트코인 시장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있는 거죠? 네, 개별 이슈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마켓 메이커한테 이제 재단이 갖고 있었던 물량을 위임해서 이제 거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제 거래소에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계약을 했는데 그 코인들의 대부분을 시장에
이제 그 매도함으로써 이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고요. 매도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좀 반발이 많았었죠. 어디서 이런 많은 물량의 코인들이 쏟아지고 있는 네네. 것이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마켓메이커가 이 시장 가격을 조성해주는 이 마켓메이커가 대규모 이제 토큰을 이제 매도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좀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은 이렇게 선별적으로 올랐는데 다시 비트 상승의 이유로 돌아와서 김 대표님 지난주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로도 자금이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ETF에도 지금 자금 유입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ETF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나스닥 상승 이전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ETF 유입은 나스닥 상승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고 사실 이제 중간에 한번 좀 순유출이 있었던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 순유입을 해서 10일 정도에 한 8일 정도까지는 10일 중에 8일 정도는 순유입이 계속 유입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돈이 또 이 기간 동안에 들어왔고 저는 이 순유입이 굉장히 좀 반가웠는데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그 올해 사실 들어온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돈을 좀 세보면 3월까지 집계를 했을 때는 거의 0에 가까웠거든요. 네. 왜냐하면 1월 달에는 또 많이 들어왔었지만 2, 3월에 순유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 합산을 해보면 이제 제로가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4월 중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이 굉장히 빨리빨리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한 10일 사이에 한 35억 달러 정도가 쌓이게 된 네. 그리고 그 중에 또 대부분은 블랙록이라고 하는 이게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쪽으로 이제 계좌가 들어와서 이제 안착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승의 이유가 또 꼽히고 있는 게 미국 기업인 스트레이트지죠. 수장인 마이클 세일러도 SNS에 사치를 쌓아라라고 했잖아요. 이미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난주에 또 매입을 했다던데 이렇게 좀 비트코인을 많이 매입할 수 있는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제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알고 있듯이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매주 삽니다. 그리고 매주 산 거를 이제 금요일쯤에 이제 한 주 동안 얼마만큼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는 걸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마음을 좀 달래주는 네. 역할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이 스트래티지의 전략 자체는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 조달한 것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자 이제 그 스트래티지에서 이제 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IR을 했는데 그때 42 이제 플랜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84 빌리언 달러 한화로 하면은 110조 원을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계속 그 자금을 조달할 것이고 그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일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는 32% 정도 지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앞으로 더 많은 그 비트코인을 매수할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투자 시장에 좋은 그 신호를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상승 배경 물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낙관론이 좀 팽배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상승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트코인의 봄은 언제 올까요? 알트코인 거래 절반으로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에 비해서 알트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수위를 제외하고 말인데요. 김 대표님, 국내에서도 알트코인 거래량이 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뭐 숫자로만 치면 거래 대금이 한 41% 정도 급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한 70%에서 60% 정도가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거래 비중은 20-30% 정도이고 나머지 70%가 알트코인.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큰 저시총 코인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알트코인의 거래량 자체가 감소한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사실 글로벌로 봐도 거래 대금이 18%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국내는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제 코인은 알트코인이죠. 예. 근데 이 알트코인을 좋아하는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한국이 유일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나 다른 이제 글로벌 거래소들을 살펴보면 이제 한 주간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이제 코인을 집계했을 때 항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제 상위권에 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 시장에만 유일하게 이제 알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 상위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알트코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주간은 가격 상승이 매서웠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보면은 알트코인이 굉장히 약세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또 많은 어떤 기존에 이제 작년 12월 달이 고점이었다고 치면은 고점 대비 많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좀 많이 떠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월 2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소 가격이 해외보다 약 2.3%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어제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 네. 지금 프리미엄이 좀 많이 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2.3%는 최근 한 달 사이의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좀 높은 수준이고요. 원래는 뭐 국내 뭐 5%도 끼고 10%도 끼고 20%도 끼고 합니다.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어떤 흐름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좀 이례적인 현상이긴 하고, 그리고 특히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제 원화 환율이 3% 정도 강세로 돌았었어요. 야간장에 들어서 갑자기 환율이 좀 세졌는데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환율이 갑자기 세지게 되면 네. 크립토를 하시는 분들은 이 변화를 이렇게 쫓아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변동된 가격에 자산을 어떻게 좀 처분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네. 이 관성 같은 것이 있어서 좀 이런 이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곤 하는데, 한 하루 정도 지켜보면 이것이 좀 지속이 될지 아니면 또 환율 따라서 조정이 될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였다가 어쨌든 플러스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게 어쨌든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럼 낮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 참여해봐도 되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이제 시장의 어떤 심리도 반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제 환율도 좀 네. 반영이 돼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뭐 해외 거래소에 자금을 옮겨야겠다는 수요들이 좀 많아질 것 좀 같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업비트나 빗썸 같은 이제 한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있는 이제 그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기에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옮겨서 더 많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이런 김치 프리미엄 같은 외부 요인들을 좀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비트코인과 함께 알트코인의 동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다음은 스페셜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인사이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CEO 인사이트 시간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크립토는 에이셔의 CSO 마크 라이든인데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조 대표님과 함께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에이셔를 간략하게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에이셔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디핀이라고 하는 섹터로 이제 좀 출범한 이제 알트코인입니다. 이제 어떤 것을 하는지 가장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분산형 클라우드 이제 모델을 가진 하나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인데요. 이게 조금 쉽게 말하면 최근에 이제 GPU가 부족하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이제 기업들이 이 GPU를 조달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시장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에이셔인데, 이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바로 이제 클라우드 모델로 이제 누구나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잉여 GPU를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제가 갖고 있는 GPU를 저기 멀리 있는 반대편에 있는 뭐 미국에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개발사한테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 대가로서 이제 코인을 서로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어떤 거래가 성사되는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도 이제 에이셔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모델로 뭐 아이오넷이나 뭐 랜더 같은 뭐 다른 어떤 경쟁사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 시장이 AI 코인으로 좀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디핀으로 출발한 에이셔 코인도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AI 그리고 GPU가 좀 핫한 만큼 저희가 또 CSO를 만나봤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셔의 CSO 마크 라이든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And Azure has recently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in the AI and GPU cloud computing space. Could you tell us about the company and your role there? It's great to be with you guys today. Thank you for having me. My name is Mark Ryden, and I'm the co-founder and chief strategy officer at Aether. At Aether, we build decentralized GPU cloud infrastructure. You can think of us like a Google Cloud or an AWS, but we focus exclusively on GPUs, and we don't actually own any of the GPUs in our cloud. We provide enterprise-grade GPU cloud services to the biggest AI and gaming companies in the world, and have scaled to over 126 million in annual recurring revenue in under a year. The global AI industry is rapidly growing and constantly introducing new technologies that are changing people's lives. ChatGPT was hard to imagine just a few years ago, but today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use it every day. But AI applications are highly compute intensive. They require vast amounts of GPU computing resources to perform complex computations. GPUs are essentially the engine of the AI industry, and the world doesn't have enough of them. This challenge is precisely what Aether addresses with our innovative decentralized GPU cloud. Aether is the only enterprise-grade GPU cloud computing platform on the market. Thanks to our decentralized cloud architecture, we can offer secure, reliable, highly scalable, and cost-effective GPU computing services to clients worldwide without common issues like supply bottlenecks, high latency, or the expensive prices associated with centralized cloud providers. Yeah, so what areas is Aether currently focusing on also? Could you share any exciting projects or partnerships? Definitely. Aether is set on supporting AI innovation with premium cloud computing resources. We launched Aether's $100 million ecosystem fund late last year, which has since supported 5 batches of AI agent companies, totaling just over 25 AI agent teams. The AI agent sector is exploding in popularity, and with good reason. Agents are an incredibly exciting growth area of the AI industry. Agents allow AIs like ChatGPT to execute workflows that can help enterprises and individuals conduct day-to-day tasks. You could think of them like a superpowered Siri or Amazon Alexa. Recently, we actually also deployed a series of grants from our $100 million fund focused on real-world asset innovators, or RWA innovators for short. One great example is Aether's partnership with Plume. With Plume, we've launched an RWA initiative that turns Aether's GPUs into an on-chain tradable financial asset, meaning you can now invest directly into an enterprise-grade, yield-bearing GPU asset, something not possible in Web 2 or Web 3 before this. Ultimately, through these partnerships, Aether aims to unlock the financial potential of one of the most valuable asset classes in the world, GPUs. 네,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요. Then what sets Azure apart from its competitors? Great question. Unlike many of our competitors who aggregate gaming or consumer GPUs, Aether focuses purely on enterprise-grade hardware, like that sits in Tier 3 and Tier 4 data centers. That means sustained performance, ironclad reliability, and full regulatory compliance, all backed by a 99.9% uptime SLA. In short, we deliver mission-critical GPU power the way that big enterprises need it: robust, secure, and predictable. If I was to summarize our primary difference, it would be that Aether is built for enterprises with a focus on real-world, revenue-generating business models. We're here for the long run. The AI industry is only just getting started, and so are we. Okay, so what is Aether's vision for the future, and what do you see as the main challenges ahead?
Of course. Great question. Aether has an ambitious mission, achieving what we call universal cloud compute. At Aether, we think that premium quality cloud computing should be universally available to everyone and not just big tech companies. That's why we're dedicated to growing our decentralized GPU cloud on a global scale. To be honest, our biggest challenge is visibility. We're competing for mindshare against trillion-dollar brands like Google and AWS. So introducing enterprise clients to a name they haven't heard on every billboard demands extra effort. We have to earn trust quickly by educating prospects on why our all enterprise-grade GPU cloud can deliver tighter SLAs, stronger compliance, but still offer lower total pricing than the big Web2 giants. People sometimes ask whether a young company like Aether can really scale at hyperspeed. Well, to be honest, our first year numbers answer that question categorically. It's multi-petaflop clusters deployed across 3 continents and a revenue run rate that doubled every quarter, one of the fastest rises to 100 million in annual recurring revenue ever. That track record gives us the credibility to keep expanding while still providing the white glove service that's become Aether's calling card. 네, 에이셔의 미래 비전과 함께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Okay, Raiden, this would be the last question for you. Do you have any final words for our Korean viewers? 100%. Aether places great importance on the Korean community. Korea is an absolute powerhouse in the Web3 space, and the strength of its community is undeniable. Aether's Korean community is probably the largest and most active of all of Aether's communities. It's awesome to see. We're truly, truly grateful for their enthusiasm and ongoing support. I personally find it incredibly inspiring, and I love coming to Korea and meeting with our community members in person as often as I can. We are super excited to continue growing globally and across Korea by supporting more enterprises and builders, driving the growth of an incredibly exciting AI industry. Thank you for all your support, and we're truly, truly grateful to share this journey with you. Thank you. Okay, thank you for your words, Raiden. 최근 AI와 GPU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에이셔라는 기업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에이셔의 COO 마크 라이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마지막 코너인 CEO 인사이트까지 함께 해봤고요. 더욱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에 저희 풀버전이 공개가 되니까요, 유튜브로 가셔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며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가상자산은 높은 변동성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는 다음 주 금요일이죠. 똑같이 10시 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들과 더욱더 깊은 인사이트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